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 자금이 한 일주일 사이에 거의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로 갈 가능성이 높고, 달러 약세가 계속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달러원 환율을 움직이는 요인을 말씀을 드릴 때 수급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예를 들었었는데 네. 아마 뒤에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한 가지를 빠뜨린 게 있었어요.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달러원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할 것 같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면은 주식에서도 먹고 또 나중에 이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 자금을 역송금을 하는 경우에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환위험을 해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원화가 강세로 간다, 환율이 하락할 거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원화를 더 비싸게 주고 달러로 바꿀 수 있겠구나. 달러를 사는 비용이 다시 낮아지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흔히 이제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원화 강세 기대가 커지면 외국인들 주식시장 자금 유입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가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들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더 들어올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화 가치가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가 시장에 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와갖고 우리나라 주식을 담는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에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올라갈 여지가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팬데믹 사태 이후로 신흥국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시장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코스피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말씀하셨던 바이든 당선 이후에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 자금이 한 일주일 사이에 거의 5조 원 가까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조나 들어왔어요. 누적 기준으로 한 5조 정도 들어온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런 흐름은 언제까지 계속될 거다라고 보시나요,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달러 환율은 추가 하락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근거는 앞서 제가 달러 환율을 볼 때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외국인들 주식시장 순매수를 꼽았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뒤늦게나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달러 환율이 하단 빅피겨라고 부르는 1,100원까지는 추가 하락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고, 여기서 당국의 강력한 경고나 이런 게 부지하다면 충분히 그 아래까지도 테스트를 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원대까지도요? 네, 2017년, 18년에도 1,050원, 1,060원까지 빠졌던 환율이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다 닫아놓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제가 아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정책 기대가 달러 약세 쪽에 너무 편향돼 있다 보니까 달러 환율도 그거에 연동돼서 빠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중에 하나를 이제 예를 들자면 통상 정책이 될 텐데,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가고 바이든이 오면서 자유무역으로의 회귀를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리서치로서 단언컨대라는 표현을 잘 쓰면 안 될 텐데 조금 단언컨대, 단언컨대. 조금이라도 단언컨대 바이든 대통령 정책은 자유무역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요? 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자유무역의 수호자 같은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근데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에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이 상계관세를 정말 양옆으로 두들겨 맞았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미국은 경제가 침체됐다가 올라올 때는 늘 보호무역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부시 대통령의 철강관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9년, 10년에 오바마 대통령도 실업률이 10% 넘어가니까 결국 들고 나왔죠. 수출 장려하겠다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부통령이었었고 바이든이. 네. 그리고 최근 바이든 공약집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게 되면 대부분이 리쇼어링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리쇼어링이 뭐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리쇼어링 같은 이슈는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한테 너네 해외에 가지고 있는 생산기지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돌아와 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2019년에 트럼프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한번 확인을 했었죠. 이 리쇼어링 이슈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달러 강세 재료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거기서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공약집에서요? 네,
그 공약 내용 중에 뭐 리쇼어링이 어떻게 이슈가 되냐라고 보게 되면 너네 미국으로 다시 안 돌아오면 세금 때리겠다 이거죠. 세금까지. 네. 그리고 뭐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하고 마찬가지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공공 부문에서 하는 투자잖아요. 네. 여기서 미국산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수입을 해서 쓰는 게 아니고 네. 제품으로 쓰겠다. 미국산 사용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였지만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하게 됐을 때 한 줄로 정리하자면 시장은 자유무역을 기대하고 있지만 바이든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라고 한 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달러가 글로벌 시장의 자유무역을 통해서 풀릴 거다. 여기도 던져주고 달러 여기도 던져주고 이럴 그림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을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달러 약세 쪽보다는 연초부터 조금씩 반등하는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유일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게 된다면 반도체 수출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심리적인 요인에 있어서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좋은데 원화가 약세로 가는 게 맞을까? 이 정도의 좀 부담감을 키우는 요인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전반적인 정책 기조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앞으로 계속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진 않을 거다.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조금 저희는 달러 원 환율의 상승 쪽 지금 레벨보다는 좀 레벨이 올라갔다가 의도치는 않았는데요. 한 30원 레벨 중심으로 위아래로 박스권 등락을 하반기엔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 주식시장은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달러 약세에 대해서. 일단 지금 현재 달러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안전자산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는 뭐 결국 글로벌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 이틀, 3일 정도의 미국 주식시장에서 관찰됐던 분위기는 그동안 선방했었던 글로벌 주식을 끌고 올라갔던 테크주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흔히 저희가 경기 민감 혹은 경기 순환주라고 부르던 주식들, 뭐 금융주나 이런 쪽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위험 선호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 달러 약세가 오히려 이제 해외 주식시장에 붐을 일으킬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미국 주식이 조금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달러 약세가 이제 지속이 되니까 위험 자산으로 몰리니까 또 미국 주식이 약간 올라가는 거, 이런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로서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뭐 전통의 외화 예금이 있으시고요. 네, 외화 예금. 저도 외화 예금은 가입은 안 해봐서 은행에 네. 있지만 뭐 많이들 있다라는 얘기만 전해 들었었고 그 두 번째로는 실제 달러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환전하는 거. 네, 환전해서 들고 가시는 경우가 있을 거고 네. 이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흔히 하는 방법은 아니긴 한데 달러 선물이라는 상품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선물 거래는 워낙 리스크가 크고 또 제반 조건들이 많아요. 교육을 이수하시기도 해야 되고 증거금도 초기 증거금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전문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ETF 형태로 달러 선물이나 달러 인버스 같은 상품들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달러가 없는 개인도 달러를 팔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에 조금 공부나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달러 투자나 해외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달러 ETF는 예를 들어서 달러가 계속 떨어질 것 같아라고 하면은 달러 인버스에다가 투자를 해서 인버스 ETF를 사가지고 그게 달러가 떨어지면 ETF는 살짝 오르는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다. 네, 흔히 저희가 많이 투자하는 코스피 코스피에도 레버리지랑 인버스 이런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이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인버스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달러 선물 ETF에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혹시 달러 ETF도 달러로 사나요? 아니면 그냥 원화로 살 수 있나요?
당연히 원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보통 안전자산이다 하면은 달러랑 금을 되게 대표적으로 꼽잖아요. 근데 달러랑 금이 같이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이 안전자산 군 안에서 달러랑 금이 좀 어떤 관계로 움직이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학적으로 대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달러나 금이나 결국에 취사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주목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은 달러가 약세로 갔을 때 흔히 무슨 상품의 가격이 올라갔냐를 살펴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금이 있고요. 말씀하셨던. 그리고 유가, 그 외에 비철 금속들 이런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현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모든 금융거래 상품의 가격이 달러로 고시되기 때문에 이제 원화를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 원유 선물을 사고 싶으면 일단 환전이 먼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내가 어떤 원자재 상품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더 가열차게 금 가격이나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금하고 달러는 제가 대체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연히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금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두 상품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흔히 뭐 금융위기라던가 이런 경제 쇼크가 발생했을 때 모든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안전자산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달러와 금이 동반해서 상승한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랑 금 가격이 뭔가 같이 움직일 땐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위기 상황에서도 거의 뭐 손에 꼽을 수 있는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위험 자산을 다 던지고 그 달러랑 금으로 도망을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도 아주 잠깐이긴 했었지만 금 가격이랑 달러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이 됐었고요. 물론 그 이후에 연준이나 뭐 미국 연방 정부가 굉장히 공격적인 부양책을 펼침으로써 이제 달러 약세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뭐 시장 참가자들이 7월에서 9월 사이에 확인했었던 금 가격의 고공 행진 이 부분을 뭐 관찰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환율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앞으로도 계속 괜찮으시면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